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이 닉네임 꾼 고구마 님이신데 만 25세 남자이시고 미혼이신데 연구원이십니다. 평균 소득이 한 300만 원 정도 되시는데 실수령이 이제 300이시고 네, 뭐 상여금 다 만 25세면 엄청 빠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만 25세 때 저만큼 벌었었으면 진짜 이렇게 빨리 들어가나? 거의 최고로 빨리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네. 거의 막 후다다다다다. 그렇죠. 빈틈없이. 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초년생 정도 되실 것 같은데 이제 월 저축액은 이제 60만 원 정도. 6월부터니까 플러스 50입니다. 6월부터. 아, 6월부터는 플러스 50만 원. 사연을 보내신 뒤로 이렇게 저축을 해야지라고 해서 이번 달부터 50만 원씩 더 하기로. 네, 이번 달부터 이제 조금 늘렸다. 네. 이제 보낸 김에 좀 늘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축률이 20에서 36%로 좀 늘어나는 상황인데 사연을 한 번씩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교 졸업 후 작년 3월에 취업해서 학교를 졸업하고 빨리 바로. 취업하셨어요. 이제 1년 1개월이 막 넘었습니다. 취업을 하면서 중기청을 활용해서 전셋집 중고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중기청을 활용해서 전셋집 얻었다는 게 이게 어떤 이 얘기인가요?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그 1.2%인가 그 굉장히 낮은 금리로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 받아서 있는 돈으로 여윳돈으로는 다른 걸 할 수 있는데 네. 중고차를 그러니까 중기청으로 집을 싸게 얻었으니까 남는 돈으로 차를 샀다. 그런데 남는 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취업하면서니까 네. 예, 빌리긴 빌렸는데 네. 형한테 빌린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연은. 네. 당시 입사 초기에는 모은 돈이 없어가지고 차량 구매 전세 자금을 형한테 빌려가지고 모든 걸 마련한 후, 자 이따가 전화해가지고 좀 혼 좀 내겠습니다. 왜 그런 거야? 자, 근데 이게 이해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집을 하나 얻어야겠다는 마음, 그다음에 이제 차를 사고 싶어하는 게 남자로서 뭐 이해는 합니다. 그 마음은 이해돼요. 그리고 꼭 필요한 상황인지 뭐 그것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이것도 같은데. 물어는 봐야 됩니다. 네. 뭐 회사 때문에 뭐 필요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현재 차 구매 비용은 전액 갚았어요. 네, 전세금 잔액도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가지고 형한테 상환을 하고 제 손에는 1,100만 원의 대출금이 남아 있습니다. 취업 초기에 형에게 돈을 빌렸을 때는 12월까지 그러니까 작년 12월까지 갚으라고 해서 조금 빡세게 모으면서 갚아 나갔는데 현재는 그런 시간에 대한 압박이 사라진 상태에서 크게 흔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형이 12월까지 갚아 그랬을 때는 이제 안 갚으면 이제 형한테 맞는 거 아니야? 형이 좀 무서운가 보네. 근데 다 갚고 나니까 어쨌든 이 갚은 것도 모아서 갚은 게 아니라 딴 데서 빌려서 갚은 거죠. 그러네. 잠깐만 생각해 보니까 그냥 뭐 대출을 그냥 대출을 받은 돌려받게 한 거 아니야 이거. 네. 형한테 뭐 마이너스 통장을 갚으라는 소리 없으니까 갚으라서 압박이 사라졌으니 형에게 빚을 갚을 때만 하더라도 적금 내고 남은 월급에서 대출이자 유류비 공과금 등 고정비 포함해서 월 60으로 한도를 정하고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빡빡하게 살았다 이거죠. 네. 상여금 받으면 전부 빚 갚는 데 쓰고요. 지금도 마이너스 통장 이자율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수시로 각 은행 어플로 조회해서 조금이라도 싼 거 있으면 갈아타는 것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을 금리가 조금 더 좀 싼 걸로 한다 이거죠. 하지만 마이너스 통장으로 모든 대출을 통합한 후부터 월급을 모아두었다가 필요할 때 조금씩 빼서 쓰다 보니 지출 통제도 잘 안 되고 월에 얼마씩 모아가지고 대출을 갚고 있는지 가계부 어플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된다 이거죠. 이제 이게 마이너스 통장이랑 섞이면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야. 네. 이게 이제 내가 컨트롤이 안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한 달 지나고 뭐 카드 쓴 거 날라오면서 그때부터 안 돼. 네. 뭐 이게 이렇게 많이 썼어?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최악이 그거잖아요. 한도 초과 떴을 때, 왜 한도 초과지?라고 할 때 그때 내가 이렇게 썼나? 그때 알아보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한도까지 쓰면 진짜. 네, 본가가 인천이라 본가 쪽으로 이직 생각도 있어가지고 계속 도전 중이지만 안 되네요.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마이너스 통장 모든 빚을 탕감하고 싶은데 신용대출로 갈아타고 정기적으로 빚을 갚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마이너스 통장에서 갚아 나가는 게 맞을까요? 빚을 다 갚은 후에는 연 2,500만 원씩 저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후 갭 투자하든지 빌라로 월세 받기 등 부동산 쪽으로 투자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제가 궁금한 거는 차를 산 거. 네. 이건 좀 궁금한데 모닝을 샀네. 그러면 뭐 아주 비싼 차를 산 거는 아니네요. 딱 봤을 땐 이동 수단의 목적으로 사신 것 같아요. 네, 이거 뭐 여기서 막 좀 비싼 차를 샀으면 아반떼 N 뭐 이런 그럼 N은 무조건 혼나야지. 아반떼 N은 그건 이동 수단 아니야. 무조건 혼나야 네, 된다. 아반떼 N 같은 거 사면 이거는 돈이 많아도 혼나야 되는 게 아반떼 N입니다.
아반떼 N은 안 돼.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겠네요. 절대 안 됩니다. 네. 물론 아반떼 N이 나쁜 차라는 게 아닌데 안 되고요. 재테크 채널에서는 N 붙으면 무조건 혼내야 되고요. 그거 안 되고 뭐 BMW 뭐 이런 거 붙으면 이제 무조건 혼내야 되는 건데 모닝이니까 이건 아마 무조건 뭐 어떤 이동이 필요했던 거. 같아서 요거는 뭐 이따 한번 여쭤보고 그다음에 중기청 대출 6,800으로 이거 전세 얻는 거는 이거는 괜찮은 선택인 거잖아요. 그렇죠. 뭐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예금 이자가 더 높으니까 저것만 가능만 하면은 중기청 대출은 뭐 월세 되겠죠. 내는 거 대비 이제 훨씬 싸니까 이건 할 수 있다면 하는 거니까 이건 괜찮은 거고 그리고 본가 근처로 이직할 때 판매 예정이라면은 이게 그 집으로 왔다 갔다 하려고 산 건가? 아마 출퇴근 뭐 그런 것 때문에. 같아요. 이제 그 마통으로 갚으면서 그럼 이제 이게 방법은 그건가요? 형한테 다시 빌리면 되나? 형한테 다시 빌리면 해결되는 건가요? 일단 마통을 뚫어가지고 형한테 갚았는데 이분 이제 전화를 해보니까 그 마통을 다른 신용대출로 다시 또 대환을 하셨대요. 또 다시 다시 대환을 하신 상태라. 이게 그러니까 그걸 고민하시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 통장이 안 갚아지니까 의무감을 가지고 갚을까 해서 신용대출 매달 이제 다달이 갚는 원리금 의무적으로 갚는 신용대출들 있잖아요. 그런 걸 알아봤는데 그게 없어서 뭐 거치식 신용대출로 바꾸고 나름 그 이자 몇 퍼센트 그 차이에 되게 이제 고민하고 신경 쓰시면서 막 이런 거 저런 거 갈아타는데 이렇게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는 신용대출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모양새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원금 상환이라는 압박이 좀 있으면 좀 모르겠는데 지금 이자만 내고 있다 보니까 내가 조금 지금 늘어지는 케이스인 것 같은데 3천만 원을 못 모으는 이유는 눈에 정확하게 들어오지 않는 대출 상환 금액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안 갚고 있으니까 눈에 안 들어오죠. 그렇죠. 원금은 안 갚고 지금 이자만 조금씩 갖고 있으니까 쉽게 구매하는 당근, 노브랜드 등 제품과 간식들이 꽤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 같습니다가 좀 문제입니다. 얼마 나가는지 잘 모르는 거지. 이것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노브랜드가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잖아요. 노브랜드를 얼마를 사는 거지? 이것도 한번 물어볼게요. 자, 저축이 이제 한 60만 원 정도. 이번 달부터 하면은 이제 110만 원 예정인 거고. 청약 10만 원은 뭐 오케이. 청년희망적금 50만 원 이거 괜찮습니까? 네네. 그거는 이제 그 이율이 뭘로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10% 육박하니까 뭐 저 적금은 대출보다는 뭐 금리가 비슷하거나 더 높은 경우들이 많이 요거 있습니다. 뭐 1년 차 이제 그 사회인이니까 이거는 하는 거 괜찮고 관리비 11만 원, 전세 대출 이자 7만 원. 와, 진짜 싸다. 요렇게 해 가지고 주거비 해결했으면은 뭐 이거는 괜찮은 것 같고 2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어떻게 보면 자동차 보험 10만 원. 저게 이제 1년에 한 12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니까 10만 원 정도인데 120은 세네요. 이 나이가 25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 30살 안 되기 전에 차 사시는 분들이 자동차 보험이나 이런 거를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리 사고가 안 나더라도 30살이 넘기 전까지는 그냥 거의 돈 100만 원은 무조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최근에 한 거랑 비슷하네. 그러니까 저렇게 비싸요. 그래도 엄청 비싸구나. 그러니까 나는 저는 그래도 차 뭐 그렇게 많이 안 타고 다닐 거예요. 그래도 요게 크구나. 기름값이랑 합치면은 야, 생각해 보면 월세 관리비하고 대출이자 나가는 것보다 차 지금 그러네. 차에 돈 들어가는 게 비슷하네. 교통비가 10만 원하고 유류비 10만 원이에요. 저게 세금까지 하게 되면은 주거비보다 어떻게 보면 교통비가 더 나가는 운전자 보험까지 12,000원인데 1.2원이라고 돼 있네요. 요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요 운전자 보험이 필요합니까? 이게 어느 순간 쓱 다들 하는 것처럼 돼버렸는데 이게 의무적으로 필요하거나 뭐 그건 아닌데 있으면 안심은 되죠. 왜냐하면 사고가 뭐 크게 나거나 내가 뭐 11대 중과실 뭐 이런 것들로 인해 사고가 났을 때 그냥 자동차 보험은 상대방을 보호해줘요. 그러니까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가 병원을 가거나 이분이 합의금이 필요하면 그런 걸 다 주는데 문제는 운전자 보험은 나를 보호해 주는 거야. 운전자를. 내가 뭐 형사처벌 당하거나 그 법적으로 형사처벌 아니면은 뭐 상대방하고 형사 합의를 봐야 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재판에 가게 됐을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요 세 가지거든요. 그런 비용들까지도 충당을 해주니까 사실상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까지 가입을 해놓으면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내 돈이 나갈 걱정은 없는 거죠. 없는 거긴 한데 운전자 보험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한 달에 뭐 10,000원쯤이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특약은 한 달에 뭐 100세 만기로 해봐야 한 5,000원밖에 안 할 거예요. 자동차 보험 안에 붙일 수 있는 거예요? 붙일 수 있어요. 그러면 1년에 한 2만 원, 3만 원이면 되거든요. 근데 물론 보장이 좀 작기는 하죠. 작기는 한데 그게 작은 게 뭐 엄청나게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작은 게 아니라 뭐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예전에 좀 평이한 수준. 근데 요즘에 많이 올라가서
네. 쓸데없이 운전자 보험 비싸게 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운전자 보험을 뭐 들어도 되겠지만 요거 안 들고 그냥 자동차 보험에 특약으로 그냥 넣어도 네. 할 수 있다. 충분합니다. 그 정도도 충분히 가능하다 정도로 네. 정리하면 되겠고 인터넷 뭐 3.6만 원 뭐 이건 뭐 어쩔 수 없고 네. 요즘에 인터넷 해야 되니까 식비 15에서 20 이 정도면은 뭐 괜찮은 거 아닙니까? 괜찮죠. 이분이 그리고 아까 그 식품회사 연구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밥은 잘 나온대요 회사에서. 월화수목까지는 저녁까지 다 해결하고 네. 이제 금요일 저녁과 주말 정도만 해결하는 식비가 저 정도. 이거 되게 착실하게 잘 하는데 잘합니다. 치아보험 5만 원. 네, 저건 치과 치료 받으면 이제 해약 예정이었는데 아직 치과 치료로. 근데 요거가 그때도 예전에도 효율이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치과 치료를 받고 임플란트를 뭐 이렇게 하실 분들 아니면 네. 사실은 뭐 나중에 혹시 우리가 암보험처럼 나중에 암 걸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처럼 나중에 임플란트 하면 어떡하지? 네. 그럴 목적으로 가입하는 거는 그러니까 저도 이게 그 요걸 들은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요게 생각보다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게. 그리고 이제 유류비 10만 원. 차가 꼭 필수가 아니면 이것 때문에 지금 돈이 많이 나가긴 하네. 네. 그다음에 군것질 10만 원. 노브랜드 그거인가. 클라이밍 10만 원. 뭐 이거는 뭐 취미니까 네. 의료비 3, 4만 원. 그러면은 저축을 많이 해야 되는데? 많이 해야 되는데 어디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통장을 섞어 쓰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본인은 이만큼 쓴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럼 여기에 지금 이게 엄청 큰 거네. 그렇죠. 네. 뭐 300이었으니까 조금만 합치더라도 네. 지금 50만 원 새로 시작한 적금 포함하더라도 네. 100만 원 정도 이상은 어디선가 남아야 됩니다. 지금 완전 거짓말쟁이네요. 완전 거짓말쟁이네 지금. 근데 본인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뭐 그렇게 뭐 노는 거 그렇게 안 좋아하신다고 그러게요. 하는데 지금 뭐 유일한 클라이밍이 취미에 월 10만 원이 아니라 여기다가 한 110만 원 쓰는 건가? 이거 아니 근데 최근에 시작하셨대요. 그래요? 최근에 시작하면 재밌죠. 모두. 다운펌을 한 35만 원씩 하시거나 노브랜드 절임 올리브를 한 11만 원 정도. 이런 거 보면 되게 귀엽지 않아요? 노브랜드 그냥 무슨 우리가 보통 표현하고 절임 올리브. 간식 뭐 먹어요. 얼마 써요 그런데 꼭 딱 찍어가지고 노브랜드 절임 올리브 10,000원짜리. 이거는 한번 제가 이거 전화 한번 해가지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갭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안녕하세요, 꾼고구마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저 부인남입니다. 네네. 적어주신 것만 보면은 지출이 되게 적어요. 알뜰하시거든요. 네. 근데 한 100만 원이 비네요. 근데 그거는 제가 상여금을 포함 안 했을 때 금액으로 작성한 거고. 네. 상여금은 제가 따로 뭐 그때 상여금 보내주신 게 그 1년에 합쳐 보니까 한 대략 600 남짓 한 돈?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거 빼더라도 평균 600이니까 3,400만 원이 또 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월 평균 50에서 60만 원 정도는 지금 비거든요. 그쵸. 네. 그쳐라고 우리가 어디 갔어요 그 돈이? 어디 간 거요? 술도 안 먹고. 의문이어서. 의문이에요? 네. 가게도 쓴다면서요? 혹시 경찰에 전화해 봤나요? 집에 혹시 누가 그 침대 밑에 누가 산다거나 냉장고를 누가 훔쳐 먹는다거나 이러지 않을까요? 근데 저도 알게 모르게 그때 마이너스 통장을 쓰면서 조금씩 뭐 더 소비하는 것도 있고 네. 요즘 또 주식도 관심이 있다 보니까 네. 거기서 조금씩 더 꺼내서 넣고 이러다 보니까 비는 게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주식도 넣었어요? 주식 그때 말씀드렸던 거 미국 주식 포함해서 네네. 지금 미국 주식에도 좀 한 270만 원 정도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원금은 450인데.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 이런 투자한 거에 또 돈이 들어간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잘 계산이 좀 안 맞는 거일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실제로 저축하는 거 아까 말한 소비하는 거는 딱 그 정도 느낌. 뭐 내가 아주 과하게 더 쓰고 그러진 않고. 근데 거의 한 7, 80만 원 선에서 고정비랑 다 해서 그 선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계산상으로는 한 월 200 정도는 꾸준하게 모여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빚이 안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올 초부터 지금까지. 네네. 형한테 돈을 갚을 때는 좀 잘 됐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랑 지금이랑 가장 큰 차이는 뭔데요? 그때 형한테 빌려줄 때 네. 작년 연말까지 이 돈 꼭 갚아야 된다. 네. 라고 이걸 기한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네. 그거에 맞춰가지고 무조건 얼마 다 모아야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어디 돈을 떼가지고 무조건 형한테 보내버렸나요? 아니요, 보낸 건 아니고 제 다른 통장에다가 아예 바로 빼서 버렸어요. 통장을 하나 따로 관리를 했군요. 네네네. 계좌를 하나 파가지고 거기다가만 다 넣어놓고 적금 붙듯이. 그럼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네, 지금은 그렇게 못 하고 있어요. 왜 못 해요? 왜 안 해요? 하려고 했는데 이게
기존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 통장에서 월급 통장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니, 통장 쪼개기라는 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하다가 안 했구나. 네, 하다가 이게 마이너스 통장이다 보니까 네. 얼마가 정확히 들어갔고 얼마가 정확히 나가고 이게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문제예요. 마이너스 통장은 절대 월급 통장하고 섞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무조건 분리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들어요. 그게 사실은 계산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통장은 메꿔 놓으면 그만큼 이자가 덜 나가니까 있는 돈 다 모아놔야지. 그러니까 이걸 월급 통장으로 써야지 그러신 분들 많은데 가장 그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 이자 몇 % 아끼려다고 보면 돈이 어디로 흘러나가고 내가 얼마를 쓰는지 딱 정해놓고 쓰지 않는 이상은 안 보여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느낌? 지금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는 놓고 그냥 신용대출로 지금 갈아타 놓은 상태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마이너스 통장은 뭐 나중에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아예 그냥 나의 의지의 표현으로 없애버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는 것도 한번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 또 다시 또 손을 댈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네, 왜냐면 또 이게 마음이 맞아요. 또 이렇게 열리거든요. 또 자기도 모르게. 네. 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없애버리는 것도 괜찮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신용대출이 뭐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에요, 사실. 네, 본인이 의지를 가지면 사실 금방 갚아버릴 수도 있고 본인의 어떤 그 경제력이라는 것하고 지금 소비가 뭐 아주 막 과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이 막 그렇게 막 심각한 건 아니거든요. 전세보증금 대출도 사실 뭐 그 월세라고 생각하면은 아주 저렴하게 지금 주거비도 해결하고 있어가지고 네. 네, 문제는 없어요. 네, 문제는 전혀 없고 딱 하나 문제는 그냥 차 굳이 하나 뭐 찝는다면 차를 어디다 쓰세요 지금? 회사 셔틀 시간이 좀 안 맞아가지고 네. 퇴근할 때 시간이 안 맞아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출퇴근 용도로 제가 그럼 지금 자취를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 앞에는 혹시 자취할 집이 없나요? 근데 회사 근처에 다 논밭 이런 데여서 그렇구나. 그러면 뭐 어쩔 수 없겠네요. 대중교통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셔틀이 아니면? 대중교통이 있긴 한데 네. 배차 시간도 길고 가는 데 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아이고. 그 연구원 바로 앞에는 집이 아예 없어요? 네, 옆에 옥수수밭 정도. 갑자기 친밀해진 느낌을 받으시네요. 옥수수 맞히면 뭐 어쩔 수 없네요. 그쪽은 이제 소장님 가시면 아주 좋아하실 텐데. 그렇구나. 그러면은 뭐 모닝은 그냥 어쩔 수 없는 현실이네요. 네, 그럼 대중교통을 타더라도 한 10만 원은 쓸 텐데 보험료가 많이 나가는데 그걸 혹시 뭐 아버님 명의로 해가지고 보험료를 아껴보실 그럴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게 지금 어머니 아래로 들어가서 지금 그 정도 나오고. 그래도 이 정도예요? 네. 어머니가 주피보험자. 그렇구나. 나이 연령 최소 연령에 걸리니까. 아니 그러면 여기서 더 줄일 방법이 없네. 지금 방법은 없고 근데 계산상으로 봤을 때 한 달에 200 이상은 모으실 수 있으니까 사실 저 빚도 5달 만에 없앨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적금 신규로 50만 원 한 거 몇 %예요, 이율? 연 7%입니다. 연 7%. 그러면 원금 대비 실제로 받는 이자는 3.5% 정도 될 거고. 네. 50만 원씩 모으면 600에 3.5%고 대출 이자는 5점 몇 %죠? 신용대출 5.2% 정도. 5.2%. 그럼 당연히 신용대출 먼저 갚는 게 맞는데 이걸 왜 안 갚아요? 저도 분할 상환으로 신용대출을 하고 싶었는데 네. 그런 게 없어서. 네, 원리금 만기 상환밖에 그게 없더라고요. 그냥 갚으면 되잖아요. 지금이라도. 그냥 다달이에서 그냥 중도 상환 해약금 내고 나도 그냥 갚는 게 더 낫다. 중도 상환 수수료가 몇 %예요? 0.8%인 걸로 알고. 그러니까 얼마 크지도 않고. 그 정도면 뭐 그냥. 그러니까 괜히 적금 이자 얼마 되지도 않은 거. 저거 적금 모아가지고 빚 갚을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빨리 갚아버리시는 게. 차라리 신용대출에 자동이체 설정을 해두세요. 통장 분리해가지고 매달 월급 들어오는 며칠 뭐 하루나 플러스 1일이나 2일 정도 해가지고 신용대출 계좌로 뭐 50만 원이든 60만 원이든 해서 이체를 하는 걸로 100만 원 정도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계산상으로 문제 없으니까. 다만 이제 걱정되는 건 지금 비상금 없죠. 네, 비상금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다. 친구가 이번 주에 결혼하고 다음 주에 결혼하고 또 아는 분이 뭐 다다음 주에 돌아가시고 이런 현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돈 어디 있어요? 뭘로 써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생활비에서 쓰다가 생활비가 부족해지면 마통에서 꺼내겠죠. 그렇죠.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마통에서 꺼내서 경조사비를 낸다는 건 거의 그냥 뭐 공식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이러면 또 저거 쓰게 되고 안 되거든요. 다시 손을 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상금 최소한 한 100만 원 정도 먼저 모으는 거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 남는 돈들은 전액 이제 신용대출 상환하면은 문제 없습니다. 네네. 꼭 그 비상금을 좀 남겨놓기는 하셔야 됩니다. 그거가 없을 때 꼭 이제 누구 아니면 뭐 진짜 형한테 뭐 좀 뭐 빌려 놓든지 뭐 어떻게 해서라도 통장에 좀 남겨는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좀 이제 갚아 나가는 식으로 좀 하셔서 다시 한번 또 마이너스 통장이나 뭐 이런데 좀 손을 안 대는 식으로 하시고 근데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돈을 막 아껴보고 모아봤지만 이게 단순히 이거 산수로 계산하시지 마시고 뭔가 좀 이렇게 의지가 사실 사람이라 보니까 이게 꺾이는 게 있어요. 그냥 놔버릴 때도 있고 막 하다 보니까 단절을 시키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냥 벽을 세우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냥 아예 안 하는 게 좋지. 그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냥 만들어 놓고 나는 안 해야지.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아예 없애버리거나 멀리 그냥 놔두거나 아예 그냥 손도 안 닿게 해놓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되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 마이너스 통장을 해지하는 방향이. 네, 뭐 그런 식으로 하고 뭐 나중에 뭐 다시 만들 때 뭐 만들더라도. 뭐 그런 식으로 해야지 뭐 괜히 뭐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진짜 필요할 때 뭐 그때 쓰지 뭐 하다가 생각보다 너무 쉽게 손을 대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 뭔가 의지의 표현처럼 생각하시고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통장도 하나 좀 만들어 가지고 예전에 형한테 했던 것처럼 그대로 하시면 뭐 올해 안에 다 갚고 오히려 이제 플러스로 전환하셔가지고 차근차근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뭐 아까 뭐 이직 생각도 뭐 하신다고 했는데 뭐 이직 준비도 뭐 잘 하시고 뭐 이직을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착실하게 좀 모으셔서 아직 나이도 어리시니까 지금부터 모으시면은 뭐 1년에 아까 말씀하신 2-3천만 원 모으는 거는 어렵지 않다. 첫 해만 조금 마이너스로 갔을 뿐이지 앞으로 이제 쭉 자산이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잘 돼 있으시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다만 이대로 가면 안 되고 이대로 계속 가면은 안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노브랜드 절임 올리브는 2만 원 정도 먹으셔도 괜찮습니다. 뭐 2만 원까지는 오케이니까. 아 저게 맛있어요? 절임 올리브는 뭐 뭐에 드세요? 저걸 반찬으로 먹나? 뭘로 드신 거예요? 저도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밥 먹을 때 먹고 피자 먹을 때 먹고 계속 집어 먹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저는 저걸 먹어본 적은 없는데 올리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거 조금 더 드셔도 괜찮다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저 정도, 저 정도 소비는. 저 정도 소비는 괜찮아요. 저 정도 소비는 괜찮고. 저것까지 포기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 통장 쪼개기만 잘하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하는 것처럼 열심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마이너스 통장 못 없애시는 분들이 그거 같아요. 무슨 일 생길까봐. 근데 솔직히 요즘에 마이너스 통장 만들기 되게 쉽잖아요. 아 너무 쉽죠. 네,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무슨 뭐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하루만 만들어지는데 카카오뱅크가 문제 같아요. 카뱅이 생기면서 주식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카카오뱅크로 땡겨서 주식 사는 분들도 많아지고 거기서 한번 깨지니까 또 막 더 땡기고 막 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졌어요. 되게 쉬워졌어요. 쉽게 생각하는 게 그게 사실은 예전에는 되게 고민하고 막 지점 방문해가지고 뭐 서류 제출하고 그것도 번거롭기도 하고 번거로워서 안 하는 것도 많았는데 근데 지금은 그냥 뭐 본인 인증 지문으로 클릭 몇 번 하면 알아서 되니까 바로 입금해주고 뭐 그래서 그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는데 결국에 남의 돈이다. 남의 돈이고 그거를 빌리는 건 괜찮은데 빌려가지고 그게 불어나는 데다가 내가 돈을 넣는 건지 이 돈이 까먹는 거 그래서 가격이 줄어드는 데다가 돈을 넣는 건지 이걸 좀 잘 따져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통장 잘 분리를 해두시고 다른 이제 마이너스 통장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아마 그럴 거예요. 처음에 1,000만 원으로 만들어 놓은 게 막 2,000, 3,000, 4,000 한도만 늘어나지 그거 분리 안 하면 절대 못 없앱니다. 분리하시고 돈 관리 하시는 게 답입니다. 특히 이제 사회 초년생 이제 막 1, 2년 차일수록 빚을 좀 지는 거에 대해서 뭐 그냥 가볍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초기 세팅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회인 초기 세팅 비용. 맙소사. 아니 사회인이 됐는데 돈을 벌어야지 왜 비용이 들까? 원래 이제 대학생 때는 못했던 거를 초기 세팅 비용. 이제 뭐 양복 사고, 뭐 시계 사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가방 사고, 뭐 차 사고 하는 거 세팅 비용. 그 마인드는 좀 하시면 안 됩니다. 첫 해부터 최대한 플러스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찬찬히 가시기를 바랍니다.